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밸런스가 무너진 개발자가 문제가 많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밸런스란 이제 개발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막 코드만 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전형적인 진짜 개발 안 해보거나 아니면은 진짜 딱 수준이 딱 정해져 있는 개발자들의 얘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이상으로 가려면 지금 현 시점에 개발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세계관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진짜 저런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지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얘기가. 어쨌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은 검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와 그리고 사용 그리고 창의성 이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이 그래요.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전형들을 보면 코드 중심적인데 왜 너는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례 1번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례 1번인데요. 팀노바에 지금 온 친구 중에 이게 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알고리즘 문제풀이 대기업 이제 전형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강의하던 강사예요. 근데 팀노바에 그래도 너 그렇게 알고리즘 문제풀이 잘하는데 왜 굳이 팀노바에 왔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면서도 물어본 거죠, 사실은. 근데 개발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발 엄청 잘해요. 원하는 개발은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은 엄청 잘해졌는데 왜 이 친구는 알고리즘을 그렇게 잘 풀었는데 대단하신 대기업 분들이 만든 그 문제풀이를 진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친구는 개발이 안 됐을까요? 현 시점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2조인가 1조인가 그러니까 조 단위로 그냥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요새 구글 제품이나 페이스북 제품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나 오픈소스를 안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오픈소스는 아주 좋은 부품 중에 하나로서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품 자체를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품의 특성이나 그거를 이해하고 써야 되는 경우가 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가내수공업처럼 내가 직접 원하는 대로 만들어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작은 개발 시장, 그러니까 콘솔, 검은 화면에서 이제 협소한 그래픽으로 뭔가 만드는 그런 시장의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유니티 이런 엔진, 언리얼 엔진 이렇게 3차원으로 정말 멋진 게임을 만들려면 기존에 쌓아놨던 지식들, 그러니까 오픈소스들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밑에를 다져놓고 그 기술을 다져놓고 그 위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다시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이렇게 오픈소스가 이렇게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막 크림 같은 걸 올리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여긴 다 오픈소스가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림 작업만 이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개발자들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 3차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일개 개발자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못한다가 아니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픈 GL이나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경우가 없거든요. 오픈 그래픽 라이브러리라는 뜻인데, 이 오픈 그래픽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래픽 이 표현이 되는 부분들을 밑에 저변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개발자가 올리는 방식이 훨씬 편하다는 거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원시인들이 직접 뭐 바다 가가지고 뭐 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하죠. 또는 보관을 한다든지 하죠. 이런 작업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고기를 잡는다는 행위와 이거를 판매하는 행위와 이걸 요리하는 사람의 행위가 다 분업화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술도 그런 분업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맛집 가면 셰프들이 정말 까다롭게 요리 재료들을 선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까다롭게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까다롭게 기술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코드 자체 짜고 적응하기에도 초보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이 전문직이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초보 때 좀 그렇게 검토 안 하고 기술만 그저 가져다 쓰는 것만 너무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안 좋아지는 거죠, 습관이. 그래서 어쨌든 사례 1번의 케이스는 코드에만 집중하는 게 왠지 맞는 것 같아 보이는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이제 안 좋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대기업 전형에서도 사실 이렇게 문제풀이로 주입식으로 딱 하면 훨씬 편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워낙에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되게 제가 생각해도 이런 방식이 좀 걸러내긴 쉬운데, 진짜 창의적이고 똑똑한 애들을 걸러내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방식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문제풀이 점수만으로 사람을 그렇게 뽑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실제 개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친구는 실제로 삼성에 들어갔어요. 문제풀이 진짜 잘해서 삼성 대회랑 LG 대회에서 거의 10위에서 20위권 안에 들어서 팀노바이 1단계까지 했던 친구인데, 그 전부터 문제풀이는 되게 몇 년 동안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팀노바에 왔는데, 문제풀이를 잘하니까 삼성에서 그런 대회를 하니까 거기서 수상하고 삼성 들어갔어요. 빅데이터 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팀노바는 그만뒀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되는데 개발은 잘 안 돼가지고 팀노바에 와서 그걸 많이 고쳤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난 분이라서 좀 아무튼 잘 먹고 잘 살겠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웃긴 게, 나는 우리나라 전형이 참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뽑는 방식이랑 실제 일하는 방식이랑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뽑는 방식에서는 엄청 고스펙이나 이런 거 가지고 뽑고 실제로 시키는 건 별로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면은 어떤 회사에서 토익 막 900점 이상 뽑는다고 뽑은 다음에 실제로 시키는 거는 그냥 그냥 서류 작성? 이것도 영문 서류도 아니야. 어쩌다 영어를 한번 쓸까 말까한 그런 사례를 대비해서 토익 막 900점 막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실제 그 업무에 영어가 되게 중요하면 영어 고득점자를 뽑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나는 묻고 싶어. 토익 900점이 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할까? 아니면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대화를 많이 해보고 잘해온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까 한다면, 미국 현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데, 문제는 토익 문제를 미국 현지에 살던 사람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의외로 고득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실전과 전형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랑 전혀 좀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이런 알고리즘 중심적인 이제 채용 방식은 굉장히 현재 트렌드와 잘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례 2번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발은 잘 붙여넣으면서 해요. 요새 오픈소스가 또 대세잖아. 이거는 또 요즘 트렌드를 잘못 반영한 개발자들의 문제인데, 검색만 해도 자료 잘 나오지, 그리고 잘 붙여넣지, 그러니까 붙여넣으면 또 개발이 돼. 그럼 기초 레벨이나 그냥 남들이 뻔하게 많이 하는 레벨에서는 그냥 검색하는 게 제일 편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동작만 하면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실제 디테일이나 검토 부분에서 너무 대충하고 월급은 본인이 받는 건데
글을 작성했던, 그러니까 자료를 제공했던 블로거나 그 해외 뭐 유튜버나 막 이런 사람들의 자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그냥 거 갖다 붙여 넣은 다음에 검토도 제대로 안 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그 사람이 원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쓰고서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겉핥기로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료 공유도 잘 되고 기술 발전도 되니까 원하면, 그러니까 스택 오버플로우도 저는 없던 시절에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물어볼 때도 없고 막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좀 현 시대가 정말 많이 편해졌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문제는 이거에 이제 폐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요즘 팁노바에서 런칭할 서비스,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같이 이제 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다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오픈 베타 테스트 시작을 하고 이제 아마 런칭을 하면 제가 이제 유튜브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아마 추석 이후에 나올 서비스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발하느라고 요즘 이제 유튜브 많이 신경 못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다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파트에 있는 이제 강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혼냈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볼게. 왜 그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볼게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하니까 또 이제 처음 이제 소스를 받고 이제 파악하는데 한 이틀 3일 걸리고,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검토한 대로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다음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물론 어려운 작업인 건 맞았는데 일단 무조건 안 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거는 이 문서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 개발한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걸 줘보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코틀린으로 짜 있어서, 저 코틀린을 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뭐 저는 늘 뭐 그렇게 언어를 가리는 편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던 거는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연관이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문법이 상당히 유사한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붙여넣은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언어도 처음 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유지보수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코틀린으로 작성이 된 건데 한 2시간 만에 안 된다는 기능을 제가 다 만들어서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어떤 거에서 차이가 오냐면, 이제 이런 문서 검토나 검토 능력의 부재나, 그리고 이제 좀 창의성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 기능이나 좀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하지 않는 플랫폼이나 이런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막 CTO나 정말 고연봉 개발자가 돼서 남들이 흔하게 하지 못하는 개발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의 연봉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되게 필요한 능력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단은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나는 제 제자들이죠, 같이 개발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그 원인 검토를 창의성과 더불어서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정확히 알면 그걸 우회하는 방법은 정말 많다라고 하면서 제가 항상 해결해서 주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서 이거를 꼭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서 검색을 해서 막 붙여넣는 이런 개발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디테일한 검토가 수반되는 개발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도 이제 그냥 복붙하지 마시고, 어떤 기술이든 공식 홈페이지가 존재해요. 물론 세련되게 적혀있지 않아서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최소한 이 기술을 내가 사용을 할 때 이 기술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구조를 취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디테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지식의 습득과 지식의 검토와 지식의 활용을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개발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활용한다는 거라고 바로 이렇게 이퀄 지으시면 안 돼요. 지식의 습득을 한다는 건 내 머릿속에 일단 담아 놓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지식을 검토하는 거죠. 내가 본 데이터가 맞는지, 내가 본 지식이 맞는 지식인지, 그렇지 않은 지식인지, 정말 여러 가지 검토와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생각도 해보고 실제 구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에 봤던 책 중에 그 고등학생 때 봤던 책 중에 일본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전여옥 씨가 쓴 건데,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일본에 대한 공격적인 어조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게 막 일본 막 매체는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무슨 막 너무 안 좋게만 쓴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일본에 살던 분이 쓴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너무 이렇게 좀 국뽕에 차 있다 그랬나? 우리나라만 좋고 막 이런 느낌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그 책을 본다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저보다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한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팀노바 커뮤니티에서 정말 화장실을 갔다고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갔다고 애를 내보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저희가 녹취록을 공개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커뮤니티에서는 다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보고 일본은 정말 최악의 국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어떤 지식을 그냥 습득을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지식인지, 이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맘충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보면 일방적으로 어떤 지식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 공유된 지식 때문에 억울한 이제 자영업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그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전문직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식인들이 그런 검토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면 사실 그 지식인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제 감각 중 하나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런 비교 대조를 할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조금 어렵더라도 보려고 하는 게 일단 1순위.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라도 그 블로거들이나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분류하는 방식을 많이 취해요. 물론 굉장히 노가다스럽고 힘든 방식인 건 아는데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는 방식도 아니고 결과로만 봤을 때 훨씬 업무 처리가 빨리 끝나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좋아요. 물론 굉장히 이제 힘들긴 하죠. 이런 방식은. 크로스 체크가 상당히 피곤하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하브리타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깨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깨우게 된 가장 좋은 사례 중 하나가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식인 하브리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교육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들을 잘 활용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이 교육적인 거에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 아주 그냥 10대 시절부터 이제 교육이나 이제 인간의 지식 그리고 뇌 이런 거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그런 사례들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뛰어나지 않은 친구들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제 생각은 하브리타였어요. 그래서 물론 더 좋은 방식이 어딘가에 있겠지만 제 지식의 한계는 여기까지고 이제 더 발전을 시킬 여지가 있겠죠, 나중에는. 어쨌든 창의성이라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왜냐면 이제 블로그만 봐도 모든 개발이 다 되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배울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 난해한 문제가 터지지도 않겠죠. 근데 개발은요, 정말 에러 코드만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와요. 기술 하나에. 근데 그런 기술들을 정말 한두 개만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막 10개, 20개씩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 개발업계 특징이거든. 그러면 어떤 때는 진짜 범죄 프로파일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니까 단서가 막 몇 개밖에 없는데 그 단서를 가지고 이 사람의 그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작업들, 크리미널 마인드 뭐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타입의 범죄자일 거고, 이 사람은 어떠할 거고, 이 사람의 범죄 동기는 어떻고,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떠하다. 범죄자를 프로파일링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게 버그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서버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뭐를 쓰는데 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서버 개발자와 뭐 클라이언트 개발자 등등 여러 가지 개발자들의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진단을 하고, 내가 최근 수정한 내역도 한번 보고 막 그러면서 이거를 찾아 나가야 되거든. 디버깅 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어떤 구조를 취했을 때 우리 개발자들끼리 이거를 되게 세련되게 잘 풀이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정말 창의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팀노바에 제가 교육을 할 때 항상 요즘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는 내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죠. 엄청 잘해요. 팀노바 겁나 잘하는 것 중 하나예요. 보면은 지식을 전달했어. 그 다음에 지식을 검토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습관화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창의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해도 일단 이 똑똑해져야 돼,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코딩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얘 자체를 그냥 바꾸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이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꼼꼼하게, 좋게 말하면 꼼꼼하게 코칭을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조금 더 진짜 막 좀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하는 동안에는 고통이 많죠. 하지만 결과가 엄청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또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는 게 아니고 실제 뭐 현업 경험도 풍부한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전 똑똑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이거를 여러분들을 봐주고, 저는 심지어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정말 잘하는 게 관찰력이 좋아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들이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팀노바 올 때 그냥 청강부터 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당신이 맞지 않는다면 팀노바랑 그 케미가 안 맞는 거다. 그러면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결과로 얘기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지, 내가 하는 방식을 당신이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26년 동안 해온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오래 한 게 아니고 연봉도 높았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하는 거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무시하는 거라면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가 교육을 벌써 16년간 하고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팀노바에서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막 고졸 애들이 연봉 막 3,800으로 막 4,000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전무후무하잖아요, 국내에서. 근데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모든 졸업생 연봉 평균을 합쳤더니 3,600이 넘어. 근데 거기에 졸업생 중에 한 진짜 20% 이상은 고졸이고요. 전문대 애들 뭐 지방대 애들 다 합치면 70%,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고스펙의 애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고스펙이 아닌 애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이제 교육할 때 저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잘 몰라요. 그냥 노프 팀장이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실 제가 학생들 얘기를 해봐도. 근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언제 하냐면 현업에서 이제 가보면 알아요. 주로 지금 파트장들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파트장들이 진짜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가르친 거를 같이 일해보니까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현업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되게 잘 알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근데 이런 게 바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지만 결과가 엄청 좋은 방식인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냥 액팅, 연기를 해서 되게 막 학생들 위하는 척을 해가지고 또는 세련된 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연기를 통해서 그냥 그 눈물즙 짜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훨씬 똑똑하다는 걸 아는데 그거는 결과가 안 좋거든. 그러면은 결국엔 그 학생들은 만족감은 높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 상처는 안 받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친구 인생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나중에 그 교육기관 욕하거든. 학원 다 똑같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상처를 좀 받더라도 학생이 결과가 되게 좋고 고연봉인데 나중에 나 욕했을 때 내가 걔랑 싸우더라도 야 너 그래서 연봉 낮게 갔어? 너 회사에서 대우를 못 받아? 왜 나 뭐 몇 년 전에 내가 너한테 했던 그런 뭐 심한 말?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례가 거의 없긴 한데 뭐 코칭하다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좀 심한 말들이 있잖아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머리가 안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푸시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이런 친구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몇 년이 지나면 또 나올 수 있겠지?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연봉을 낮게 받게 했니? 네가 회사에서 위치가 안 좋았니? 네가 동급 애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산 건 사실이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싸우더라도 결과가 좋아서 그 친구 인생이 좋은 게 난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츤데레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결국엔 그 친구의 결과는 그 친구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주지만 제 입장에서도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잘 나가니까 좋은 거지. 물론 이제 그 졸업생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되게 감사해하고 그 이후에도 저는 진짜 이번에 생일 때 정말 선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스승의 날에도 많이 챙겨줬는데 정말 와 이거 직업 하길 잘했다 생각할 때가 그런 때들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주로 주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그 졸업생들이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 그때마다 그래도 내가 얘네들에게 그 준 많은 것들이 헛되이 되진 않았구나. 이 친구들이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걸 감사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주로 이제 혹독하게 트레이닝한 애들. 말도 못해. 그런 애들은 이렇게 안 하면 절대 개선이 안 되는 그런 타입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얘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얘는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정말 막 얘는 패야 돼 이러는 선생님이 오죽하면 패겠어? 그러니까 이상한 선생님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이게 그런 부류의 애들도 사실은 있다. 근데 물론 이제 때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말을 좀 세게 하죠. 그런 친구들은 일단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막 10번 막 10번 20번은 말도 아니야.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자 해도 대답은 졸라 잘해 그런 애들이. 근데 실제로 이제 다음 주 오면은 그 또 보면은 또 안 하고 해가지고 막 나 진짜 우라통 터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결국엔 사이가 안 좋죠. 왜냐면 내가 한번 얘기하면 그거를 철석같이 해오는 애들은 너무 이뻐. 사실 나도 사람인지라. 근데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한대 그럼 다음 주에 오면 안 했어. 뭐 이런 친구들은 저는 마더 테레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막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애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이렇게만 해주면 그 교육기관 비싼 돈 주고 와가지고 전문기술 배우는데 협조하면 협조할수록 돈을 많이 벌잖아. 그래서 제가 그 졸업생들 중에 진짜 2년 3년 만에 연봉 5,500 막 정말 7,000 8,000 이렇게 치는 애들도 벌써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걔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학원장을 정말 무슨 돈에 미친 학원을 운영해서 돈에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난 최소한 그렇게 살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유튜브나 어디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한테 결과 같은 거 안 주고서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아니거든. 맞아요. 이렇게 학원장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인 건 아는데 좀 더 고급스럽고 있는 척하고 귀족인 척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알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도덕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냐고.
근데 기분 안 나쁘고 연봉 2,500달이 2,600달이 기껏해 한 3,000 받고 이러면서 사는 거 좀 아니고, 그리고 나는 단순히 여기 졸업해서 버는 그 액수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후의 인생,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거든. 연봉이 3,200, 3,400 가면 뭐해? 매년 막 동결되거나 막 200씩 오르거나 막 그래가지고 막 10년 지났는데 5,000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느니, 지금 팀노바에서는 2년, 3년 만에 정말 5,500, 막 6,000 이렇게 친 애도 있는데, 뭐 6,000까지는 흔하진 않아요. 6,000 이상 흔하진 않는데 그래도 5,000 넘는 애들 많거든. 2, 3년 만에. 그런 인생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 인생을 평생 동안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습득과 검토와 지식의 활용. 그리고 코딩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보면 좋은 거다.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거. 근데 아무튼 뭐 쓸데없는 말하다 보니까 또 막 하소연이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좀 제가 항상 생각이 많아요, 이런 게.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조금만 더 못돼지면은 돈 벌 방법은 너무 많거든요. 제 관점에. 근데 이 퀄리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이게 요새 제일 힘든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매년 너무 좋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져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거의 일주일만 구직을 해도 막 오퍼를 최소한 3, 4개씩 받는 애들이 일반적이에요, 지금. 근데 너무너무 좋고, 많은 기업에서 우대 혜택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과는 좋은데,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왜냐면은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좀 하소연이 많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이 세 개예요. 습득과 검토와 지식의 활용. 이 세 가지가 다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고 개발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방법을 나름대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코드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제가 26년 동안 하면서 코드에, 물론 옛날에는 코드에 집착하던 시기가 있었죠. 10대 시절에는 코드 저도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개발을 잘하면 잘하게 될수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아주 그냥 인류 보편적인, 그냥 이거는 왜 존재하는 거지? 왜라는 질문도 흔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습관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저변에 깔려야 훨씬 나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